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와 저의 신랑은 대학교 동기로 만나게 되었고 같은 전공을 하고 졸업 후 취업도 같이 하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늘 붙어서 다니다 보니 서로의 연애사나 가정사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신랑에게는 여자친구도 생긴 적이 있었고 저는 만남에서 헤어짐까지 가까운 위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가 돈을 빌리고 환승 이별을 한 이후 저는 지금의 신랑과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만나는 동안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둘 다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만나고 나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첫 집부터 매매로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좋아하는 터라 결혼을 하기 전에 둘 다 검사를 했었고 건강한 몸 상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은 즐기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2년 정도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명절만 되면 아기 이야기를 하는 시댁이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저희는 어차피 2년 뒤에 아이를 갖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네 결혼만 했다고 부부가 아니야. 진짜 부부라면 아이를 낳아야지. 어머님, 저희도 아이 생각하고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둘이 시간 좀 보내다가 낳으려고요. 어머, 요즘 애들은 아기가 뭐 니네가 갖고 싶다고 뚝 하고 생기는 줄 아니? 삼신할매가 다 알아보고 점지해 주는 건데. 그래도 아이 생기면 그 이후로는 둘이 있을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실 한 2년까지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시어머님이 요즘 애들이 이렇다 하며 허허 웃으며 지나가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3년이 되고부터였습니다. 신랑은 2년 정도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아기 이야기를 급격히 안 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심드렁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진 않았고요. 저는 생각보다 아기가 잘 안 생겨서 결국 한의원에 가서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속이 냉하면 아기가 잘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원장님의 말에 따뜻한 한약재로 보약까지 주문해서 먹었고 이런 제 모습을 보고는 신랑도 함께 엽산을 챙겨 먹으면서 이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력과 달리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고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짜증이 났고요. 나이가 30이 넘으면 애가 잘 안 생긴다는데 혹시 그래서 그런 것 아니니? 네? 아니 애가 잘 안 생기잖아. 어머님, 저도 누구보다 우리 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준비를 했어야지. 무슨 자신감으로 몇 년 뒤 그러더니 쯧쯧. 어머님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손잡고 병원이라도 가봐야겠네요. 뭐?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기라도 하다는 거니? 그렇게 저의 화살은 신랑에게 향했고 다음날 신랑에게 바로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서 새로 진료를 받을 때 별달리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도 문제가 없다면 시험관 시술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신랑이 비뇨기과를 가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관수술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관수술이라니? 말도 없이 그런 걸 왜 해? 당신이랑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싶어서. 나한테 말도 없이? 당장 풀어. 뭐 하는 짓이야? 나 어머님한테 그렇게 매번 욕먹는 거 보고 왜 아무 말도 없었던 건데?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와 시어머니에게 욕을 엄청 먹고는 결국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서 저는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등 집에서 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돈 관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랑의 급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 어디 돈 나가는 데 있어? 그런 거 없는데 왜? 아니, 돈이 자꾸 비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몇 달 동안은 급여가 예상대로 맞게 들어왔고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아기와 함께 쉬고 있었는데 집에 누가 벨을 눌렀고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절 밀치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는데 신랑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고 심지어는 그 아이가 벌써 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망치에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아이는 빽빽 울고 그 여자는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저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부랴부랴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바로 신랑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따져 물었더니 그 여자의 말이 다 맞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대요. 그래서 월급의 일부를 그 여자에게 주고 있었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관수술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말 복날에 개 패듯이 신랑을 팼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럼 남 좋은 걸 시켜주는 거라서 꾹 참고 이혼은 하지 않고 쇼윈도 부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을까요?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꾸 제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고 하루는 아들을 두고 온 채 저를 따라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난 할 말 없어요. 지금 돈이 끊겼어요. 당신네 돈 줄 거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부탁 좀 할게요. 저는 그런 그 여자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뒤돌아 나와서 길을 걷는데 신랑의 동생인 도련님이 제가 왔던 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뒤돌아봤더니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도련님이 다독여주고 있었어요. 도련님한테는 10년 가까이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보니 그 여자의 아이가 도련님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몰래 시댁으로 가서 도련님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훔쳐오긴 했는데 그 아이에 대한 걸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했더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하니 며칠 뒤 아이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나왔고 결과는 둘이 부자관계더군요. 놀란 저보다 더 놀란 신랑은 한동안 말이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망치에 맞기라도 한 사람처럼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습니다. 한참을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던 신랑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여자는 동생이 소개시켜줘서 만난 여자였고 심지어 만난 기간이 2달이 채 안 되었다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하기는 했으니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모두 속아 넘어간 거였죠. 그 여자는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할 때 도련님의 머리카락으로 했으니 당연히 친자라고 나왔을 테고 신랑은 그것도 모르고 젊은 날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집이 떠안게 되었고 저희가 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도련님은 아직도 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백수인 도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게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으니 저희 신랑에게 덫을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길길이 날뛰면서 시댁을 뒤집어 엎었고 결국 그 여자와 도련님까지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시켜달라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다 뜯어놨습니다. 남의 집에 똥을 뿌려도 유분수지 어디서 뻔뻔하게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들은 시댁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나오는 길에 그 여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탁 뱉었습니다. 동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가 우리 집에 사기친 거 고소할 테니 준비 단단히 해둬.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나왔고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댁이고 뭐고 막아서는 것들은 무조건 이혼하고 괴롭혀버릴 거예요. 제가 그때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온 걸 생각하면 그 년놈의 머리카락을 더 뽑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